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중업 건축박물관 학예팀장으로 있는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답사 갔다 오고 또 오늘에 이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연계로 맺어진 인연들이기 때문에 정말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했던 아까 전에 사회자분이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영상을 촬영해서 길이길이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심에 저 역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건축가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전시나 교육, 연구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 작품들이 새로운 문화시설로 변화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축가 김중업이 1959년에 설계한 유유제약 안양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김중업 건축박물관의 탄생을 시작으로 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였던 3.1빌딩은 2020년에 리모델링하여 현재 청계천 주변 도심 환경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 옛 보관보건과 재현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자 활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민회관 역시 다양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2월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또 하나의 김중업 건축 작품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김중업 건축 작품 세계의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고 건축가 김중업의 첫 발을 굳건히 내딛게 해주었던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사티와 메스스터디스 건축사무소에 의해 김중업 초기 설계한 대로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중업 탄생 100주년 기념 시 김중업 건축연구소 출신 건축가 간담회 주한 프랑스 대사관 신축 건물인 라주떼 전시 자문, 김중업 파빌리온 패널 작업 등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 간의 상호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박물관으로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업무동 부재들의 기증 여부였습니다. 박물관은 유물과 이를 수반하는 다양한 자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박물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과 조사, 연구하여 다음 세대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업무동에서 철거되지 않는 기둥 부재에 대한 기증 여부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증했던 기둥 부재를 활용한 어느 건축가의 흔적의 전시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축가 김중업은 세계의 근현대 거장인 르꼬르비제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서 그의 아뜰리에에서 보내 파리 체류 기간은 건축가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건축을 단순 구축을 위한 공간의 형태로만 보지 않고 예술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다양한 건축 작품을 통해 예술로서의 건축관을 한국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공간의 횡일화된 건축이 아닌 아름다움의 조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건축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꿈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설계하여 준공된 건축 작품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건축가 김중업이 집필했던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의 앞면 표지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지붕이 뒷면 표지에는 제주대학교 옛본관 교수연구실과 연결되는 3층 램프 사진을 게재할 만큼 그에게 있어 각별한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건축가 김중업은 건축 공간의 횡일화된 건축이 아닌 아름다움의 조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건축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꿈을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1959년 설계안이 당선된 후 196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 전통가옥의 배치에 따라 경사진 대지 위에 균형 있게 세워졌으며 브릿지를 활용하여 두 장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업무동의 지붕 첨화선은 한국기와 지붕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당시 김중업이 설계에 참여한 찬디가르 주지사 관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곡선미는 대사관저 지붕의 직선적 형태와 시각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공사 현장은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중업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작업이라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대문 언덕 위에 진행되었던 현장은 1961년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큰 방향을 일으킨 공사였습니다. 62년 완공 후 서울시 문화상가, 65년에는 드골 대통령에게 프랑스 국가공로 훈장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가 변화하게 되면서 김중업의 초기 설계안과는 다르게 많은 변형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대사 업무동은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김중업이 설계한 당초 건축 부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현대 건축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원형의 건축 부재를 후대까지 남겨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 끝에 대사 업무동 건축 부재를 기증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5월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학예연구사들과 건축 전문가들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업무동을 철거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철거되는 모든 건축 부재를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김중업이 설계한 대사 집무실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기증 여물을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의 골조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역자 기둥과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내부의 십자 기둥, 건물의 골조를 보여줄 수 있는 일자 기둥 등 바닥 마감재와 PC 패널, 십자 기둥의 다른 조각들도 기증받을 건축 부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의 유물 기증 절차에 따라 전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 서명이 담긴 유물 기증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인 이안 RNC와 협의하여 철거 후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 나아갔습니다. 22년 6월 기둥 부재들과 바닥 마감재, 테두리보, 기둥 조각 일부가 김중업 건축박물관 야외 공간에 인계되었습니다. 한편 대사 업무동의 복원공사가 최대한 원형의 건축 부재를 재활용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 외벽을 장식하던 PC 패널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복원공사 완료 후에 2차 기증 방식으로 협의하였고 김중업 건축박물관으로 이후에 운송되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1차에서는 12건의 12점과 2차에서는 2건의 31점으로 총 14건 43점의 유물이 기증되었습니다. 이후 김중업 건축박물관 기증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증된 유물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후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건축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증유물 야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야외 부지는 태조 왕건에 의해 건립된 안양사지였고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시 장소는 건축 부재의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인계된 장소인 특별전시관 앞 야외 공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현대 건축물의 부재를 기증받아 전시하는 사례가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 전시 기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둥 부재는 옛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업무동의 모습을 최대한 나타나기 위해 원래 기둥에 위치한 배열을 최대한 살려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 옆에 PC 패널 벽을 조성하고요. 제사 집무실의 외벽의 느낌을 살리도록 과업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캐노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김중업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축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과업을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은 건물을 복원하거나 새롭게 건축하는 작업이 아닌 유물을 설치하는 작업이었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계팀에서는 전시 디자인과 보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운영팀에서는 기초 공사와 안전시설 설치 공사와 크게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의 효용성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야외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및 환경 공사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시설안전부와 협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변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전시 공간을 재정비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기둥 부재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전시 기획안에 맞춰 기둥 부재와 테두리보, 바닥 마감재 등 건축 부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무 데크 배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데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설치되었던 데크와 같은 종류를 선택하였고 상징적이고 연결고리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 공사는 여름에 한창 진행된 이유로 장마와 태풍 등 기상 변화로 인하여 약 석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시 공사에 배치된 건축 부재들은 외부 환경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유물 보존 처리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존 작업은 유물의 컨디션의 확인, 정밀 재질 파악에서 시작하여 세척, 보강, 보존제 도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시 공간에 배치된 건축 부재들은 외부 환경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나 걸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관련 홍보 인쇄물과 패널 설치 등의 작업을 마지막으로 전시 준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6일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건축 부재의 원형을 주제로 한 기증 전시가 개막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상설 야외 전시로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게 됩니다. 현대 건축 문화재의 보존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건축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작점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청, 경기도, 안양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뿐만 아니라 하계팀을 비롯한 설계, 보존 처리, 시계설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분야별로 고민하여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 전시를 통하여 현대 건축물이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빌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